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레어 키건의 소설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저도 속마음으로는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 아는 좋은 작가의 소설을 읽고 싶어라고 욕심은 드는데 막상 유명하다는 좋다는 소설 궁금해서 읽어보면 또 그 작가의 팬이 돼버려서 덜 알려진 소설을 읽을 여유와 시간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전데요. 저에게는 클레어 키건이 딱 그런 작가였어요. 작년부터 굉장히 인기가 수직 상승을 하고 있었고 맡겨진 소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컸고 이 책을 읽고도 좋다 보니까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 저도 원서를 사서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을 읽을 만큼 정말 빠져들게 된 그런 작가님입니다. 맡겨진 소녀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따스하게 스며드는 감동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 책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아무 정보 없이 샀다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스타일에 비하면 순한 맛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작은 반전처럼 느껴지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품고 있기도 하고요. 따스한 감동이라기보다는 다른 주제에서 느껴지는 여운 같은 것들이 더 길어서 조금은 성격이 다른데 그래도 이 작가님의 공통점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권 읽으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결말로 모이는 어떤 장면을 위해서 소설 초반이나 중반에 나왔던 에피소드나 장치들이 더 뚜렷한 대비감 혹은 인과관계에서 납득이 되면서 더 큰 감동과 그런 감정을 자아낸다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맡겨진 소녀에서는 아저씨가 꼬마 데리고 달리는 연습시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달려올 때 너무나 잘 달릴 때 그때 더 이렇게 증폭되는 감동이 있기도 했고 이 소설에서는 펄롱이라는 인물이 누군가를 구하는데 그렇게 구하는 그 구도가 자신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떠오르면서 그걸 자기도 똑같이 누군가한테 베푼다라는 게 두 배로 더 감동적인 느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도 결말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무엇이 소설 중간중간 갈등이 조금씩 심화되면서 나누었던 대화, 읽었던 책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느껴져서 그 구조 자체는 작가님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참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게 도입부에서도 그렇지만 배경이라던가 어떤 풍경 묘사 이런 것들이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고 인물의 그런 심리를 잘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맡겨진 소녀에서는 초록빛의 아름다운 시골 이런 것들이 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었고 이 소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초겨울에 굉장히 차가워진 날씨 그리고 그 날씨만큼이나 좀 흉흉해진 인심 같은 것들이 보이다가 점점 크리스마스가 되어가면서 추위 속에서도 따스하게 빛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이 책에서도 드러나는 공간이나 어떤 계절감 같은 것들이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들은 공통점이었는데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하나하나 얘기해 볼 거예요. 이 두 이야기는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아서 스토리 요약은 빼고요. 요거는 좀 낯선 이야기일 테니까 스토리를 넣었지만 이게 짧은 이야기지만 나름의 그 반전 같은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읽었던 건 맡겨진 소녀였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여러분들이랑 독서 모임도 했었죠. 너무 좋아서 어떤 걸 소장할까 하다가 원서를 골랐는데 원서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달려와서 안기고 나서 아빠라고 누구한테 말했을까 해서 제발 킨셀라 아저씨를 아빠라고 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혈연 관계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서로 소중한 사랑을 베푸는 가족이 된다는 그 끈끈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잘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인데요. 저는 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아저씨랑 해변을 산책하면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녀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려고 해. 그리고 이런 방식이 사람들을 신뢰하도록 만들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실망받고 싶지 않기를 바라지만 가끔씩은 실망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한테 말을 할 때 누군가를 탓하는 것부터 먼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근데 좋은 면을 찾으려고 하는 게 기본 값이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상처를 받고 실망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너무 어른스럽고 좋았던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괜찮아. 또 아니고 인간관계에서는 상처를 받아. 왜냐면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좋은 면이 있는 걸 찾아내려고 해야 돼. 근데 가끔 실망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렇게 실망한다고 해서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지 않아도 돼 라고 아이가 꾸준히 열린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고 저에게는 되게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더 어른이 되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오랫동안 기억을 갖고 있어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아무래도 핵심 서사가 가장 감동적이죠.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버려질 수도 있었던 여인을 미세즈 윌슨이라는 분이 품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펄롱이라는 주인공이 태어나서 안전하고 이제 바른 사람으로 잘 성장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40을 앞두고 약간 삶의 권태 같은 것도 느낍니다. 더 이상 뭐 성장할 데도 없고 이대로 사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일을 하면서 방문했던 곳 수녀원에서 나쁜 진실을 알게 되죠. 수녀원과 척을 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만난 사람을 구해주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엄마도 이러한 곳에 가서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명을 구해내는 용기를 보여주죠. 그런 점도 참 좋았어요. 펄롱을 만들어주신 따스한 온정의 손길이 이제 보여지면서 그렇게 따스하게 키워낸 사람이 결국 용기 있는 히어로가 됐다, 이런 느낌도 들고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선물처럼 느껴지는 훈훈함도 느껴지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명장면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예요. 내 아버지는 누구일까 계속 궁금해하면서 살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드라는 분이랑 되게 닮으셨나요 하고 돌이켜보니까 이 사람이 내 아버지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에서 좀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구두끈을 묶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고 처음으로 면도하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 네드였다.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는데, 면도를 하고 신발끈 묶고 평생에 걸쳐서 습관으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걸 못하면 남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작은 교육을 이렇게 직접 해주는 게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평생 구두끈 묶는 방식을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 있을 거잖아요. 면도하는 방식도 닮아 있을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느끼는 내 습관에 배어있는 자녀에게 베풀어주고 싶었던 사랑의 모양을 형태로 깨달았던 펄롱의 감정이 뭐였을까 해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그런 훈훈한 감동 느꼈던 거 말고 또 한 번 굉장히 내 심정 같았거나 저처럼 다른 부분에서도 깊은 감동을 느끼셨으면 그 부분이 어딘지도 궁금합니다. 두 권은 많이들 읽어보셨을 테고, 이 세 번째 책 이야기를 할 건데요. 총 3편의 단편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이건이 1999년도에 발표했었던 첫 번째 단편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여성과 남성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그 테마에 맞아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등장하는 두 편은 이 소설의 느낌이 좀 나는데,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조금 적인 낯선 느낌이 좀 듭니다. 초기의 발표에서일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남성의 평범한 오후 이야기입니다. 그냥 퇴근하고 버스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소설상에서의 시간은 그 오후 반나절 정도의 시간인데, 그 중간에 자신이 옛날에 만났던 연인과의 추억을 떠올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 자체는 깁니다. 다소 건태로워 보일 수도 있고 까칠해 보이는 이 남자가 과거에 만났던 여자를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하게 만났던 거거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랑에 빠져서 데이트를 자주 했고, 이렇게 데이트를 자주 할 거면 차라리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까라고 되게 멋없는 청혼을 해서 실제로 결혼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지를 사러 간 에피소드도 나오고요. 여자가 남자의 집에서 살기 위해서 짐을 푸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됐는지는 결말에서 조금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가서 그거는 스포일러를 하지 않을게요. 이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대화의 묘미가 잘 살아있고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커플 간에 싸울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사소한 말꼬리 붙여서 싸우기도 하는, 재미있게 잘 표현이 됐기도 해요. 남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여자 입장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를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보석점에 가서 결제를 하려니까 생각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제 안 하면 약간 모양 빠지기도 하죠. 이렇게 비싼 돈을 살 건가 하는데 여자는
후 이 반지를 또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불도 되지 않는 비싼 반지를 사요. 둘이 데이트하는 날 음식 해 먹으려고 막 이렇게 장 보러 다니다가 체리를 삽니다. 과일을 사는데 그런 되게 사소한 것들 때문에 감정이 쌓이는 걸 되게 잘 표현을 잘했어요. 약간 뜬금없어 보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멩이에 걸려져 넘어진다라는 말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거든요. 이 연인 관계에서도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힌다기보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이제 부딪혀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생활 습관을 맞춰간다는 게 뭔지 남자와 여자의 입장은 또 다를 것 같아서 여자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진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야기의 시작은 전혀 죽음과 상관없어 보이는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인리히 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작품도 유명하고 노벨 문학상도 받으신 분인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박경리 작가처럼 훌륭한 작가를 키워내기 위한 공간 이런 걸 대여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인리히 벨 하우스라는 곳에서 살면서 글을 쓰는 작가를 지원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지친 상태로 이제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좀 쉬어볼까 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뭐야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독일 문학 교수래요. 이 집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주인공 여성이 당황해서 나중에 오실래요? 뭐 이렇게 오늘 저녁 8시쯤 오실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냥 쉬고 싶었는데 어떻게 손님이 오신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 뭐 커피도 떨어졌겠다. 동네 나가가서 음식도 좀 사오고 오는 길에 여기가 되게 외딴 곳이라서 예쁜 바닷가 가서 산책하면서 수영도 하고 마음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문득 떠오른 그런 추억들이 있거든요. 결혼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던 남자 이야기가 이제 하나 떠오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막 책도 읽고 하다가 그래 손님 오니까 시간 맞춰서 성의 보여야지 하고 주변에서 따온 과일로 막 케이크도 구워내고 막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그 막 노크 소리만 들었던 남자가 결국 나타납니다. 되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랑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갈등이 조금 심화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행동으로 결말이 나는데 이것도 스포일러는 하지 않을게요. 이 작품은 흥미롭게 읽었던 게 독일 문학 교수, 남자 교수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물론 다른 책들에서도 빌런이라는 것이 등장하지만 저는 여기 이 두 번째 이야기의 빌런이 제일 현실적이고 제일 짜증을 돋구는 인물이었습니다. 막 케이크 놨는데 막 진짜 막 퍼먹으면서 막 확 화를 분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싫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이 남성이 짜증나는 이유는 그거예요. 되게 본인은 고결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화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잘 애둘러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시도를 하지만 열폭한다고 하죠. 그런 느낌으로 딱 되게 추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거기다가 막 케이크 퍼먹는 모습까지 합쳐서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되게 싫어하는 모습을 저 사람을 통해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이래야 돼라는 기준이 딱 있는데 살다 보면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것보다 뭔가 실패하거나 남들에게 밀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열등감 같은 게 쌓여요. 되게 잘 해소하고 분출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못나 보이게 흑역사가 되게끔 빵 폭발하는 데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되게 싫어하는 면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못난이로 딱 봤을 때 그 불쾌감, 불편한 뭐이면서 욕도 시원하게 하지만 사실 나도 이랬던 것 같은데가 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막 제가 이렇게 실수했던 나도 모르게 열등감도 좀 있었고 남을 쉽게 평가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들을 이 인물을 통해서 좀 본 것 같아서 그런 복잡한 여러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주인공이 읽고 있었던 체호프의 소설에서도 좀 다른 방식을 보이고 이 주인공이 보였던 방식도 달라요. 가부장제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큰 남성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구나,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빌런같이 행동하고 짜증나게 굴기는 했는데 정말 그 여성이 정말 화가 난 주체는 무엇이었지? 라는 생각도 한 번쯤 갖게 되는 거였고요. 마지막 이야기가 조금 섬뜩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뭘까 궁금하잖아요. 남극에서 벌어진 일인가 싶은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룻밤에 일탈을 꿈꾸는 어느 여성이 가족들은 작은 마을에 살고 있고 자기는 크리스마스 물건 쇼핑하러 조금 큰 도시에 1박 2일로 나온 거예요. 오늘 하루
하룻밤만 일탈을 하겠다라고 어느 그 술집에서 이렇게 처음 보는 남자와 대화를 섞고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가 막 고조됩니다. 이 남자가 자기 집에서 데이트하자고 데려가요. 근데 거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남자가 정성스럽게 요리도 해주고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로맨틱한 순간들도 이어집니다. 둘이 두어서 평소에 일상 속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은, 하지만 데이트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옥은 뭐라고 생각하니 여자는 자기는 남극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지옥에도 왠지 사람들은 있을 것 같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고등학교 때는 뭐 이런 얘기 했었어. 알콩달콩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여자는 자기 가족들이 기다리던 이제 시골 마을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빠져나와서 기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스포일러는 하지 않을게요. 이 마지막 부분에 그녀는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생각했다로 정확하게 끝나거든요. 문장으로만 보면. 이 무엇과 무엇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그 전에 빌드업이 잘 되어 있어요. 클라이막스쯤에서 맞게 되는 위기가 전에 이렇게 스치듯이 흘러갔던 어떤 배경 상황 때문에 가능했던 일도 있거든요. 이 이야기들, 제가 읽어본 이야기들 중에서는 결말을 위해 앞에 뿌려놓았던 그 복선과 단서들이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매력으로 다가오는 이야기가 이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 가장 납득이 안 갔던 캐릭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소설적인 그런 구조에서 오는 재미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가는 아주 긴 이야기를 쓰지 않지만 단편만으로도 참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또 다른 것들이 보이게 하는 정말 대단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감동적인 소설 말고도 그 안에서 드러내는 불편한 진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가진 단점도 굉장히 잘 보여줘서 물론 감동과 영혼이 참 오래 가기는 하지만 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나쁜 사람들의 그런 면도 잘 보여주는 게 참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나 역시도 똑같이 사랑을 하고 있고 다른 책들도 좀 찾아서 읽어볼까 싶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은 넷플릭스 보느라 뭐 TV 채널 안 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지금이 느껴지는 것도 재미있고 과거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이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작품도 매력이 있어서 한 권 더 사서 읽어볼까 생각합니다. 진짜 딱 저에게는 딱 영어도 그렇게 수준도 어렵지 않고 더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번역하신 분도 참 대단하다, 참 아름답게 잘하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느껴지는 게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은 게 많은 소설이라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 좋아하셨는지도 참 궁금해요. 그리고 이 책 읽어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스포일러 하지 않은 부분에서 뭘 느끼게 되셨을지도 궁금해서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